안녕하세요. 조금 늦었지만 편안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가족 같은 분들이셔서 원래는 제목이 부처님 21세기 청년의 고민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사랑과 우정, 결혼과 성, 뭐 이런 것들도 언급하면서 불자답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주제로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요청한 게 현행법상의 청년이 아니라 내가 청년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분들이 모였으면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22년간 이렇게 무대에 서면서 일단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를 만나는 거는 나는 누구이고,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집착하지 마라 라고 하죠. 흔히 집착하지 마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거꾸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내가 집착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집착하는 걸 알아야 집착의 끈을 좀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애니어그램은 내가 집착하는 게 무엇인지를 오히려 돌아보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살려면 내 자신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 저는 내 아이와 행복 대화로 유튜브에 보면 육아방송 등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은 그 안에 굉장히 우리가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소통의 방법, 소통에도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와 어떻습니까? 화 자주 나시나요? 예, 화를 좀 어떻게 다스려 볼까? 그런데 이 하나 사실은 이게 제 교재인데, 오늘 여러분 중에 나는 이 교재가 꼭 좀 있었으면 좋겠다 딱 한 분께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교재가 사실은 이 교재 중심으로 30시간을 합니다. 수업을.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30시간을 할 수 있는, 이거 하나 30시간 할 수 있는 수업의 분량이 아니고, 뭐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이 검사지를 통해서 도대체 나는 어떤 유형의 근데 저는 인간은 84,000개의 뿔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내면에. 그 뿔이 묻어내지고 편안해질 때쯤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 길을 또 다른 길을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타인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데, 유학 늦어도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오늘은 사실 우리 워크숍 때 못했던 뭐 또 해보고 싶었냐면, 박수도 좀 쳐보고 막 좀 신나게 좀 수업을, 너무 좀 무겁게 거룩하게 이런 수업만 좀 보다는 그런 수업도 요청을 해서 제가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디더라도 오늘 이런 박수도 한번 쳐보고, 합장 박수가 뭐예요? 예, 이게 양 손바닥을 힘차게 부딪히는 거. 그리고 자, 손끝 지압 박수, 손끝 박수. 만성 비염, 코 기능 강화, 치매 예방에 좋다 그러죠. 우리 이거 많이 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바짝 펴서 이 손, 요 안이 부딪히게 하는 박수. 이 안에 부딪히게 내장 기능을 강화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손목 박수. 이렇게 손목 박수. 어디 지릿지릿하죠? 좀 울리죠? 손목 박수. 그 다음에 봉우리 박수. 두통 완화. 자, 봉우리 박수. 그리고 얌체 박수. 손가락 여기만 부딪혀서 소리가 나지 않는 박수죠. 얌체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 손등 박수.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손등 박수 이렇게 많이 치면 좋습니다. 야, 자, 하초 박수, 변비, 혈액순환, 하초 박수.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노래에 따라서 한번 노래도 나오게, 자동으로 나오게 해놨는데 안 나오네요. 그렇다면 안 나오면 부르면 되지. 부를까요? 도움을 요청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노래를 따라 부르기가 굉장히 쉬워요.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주근이의 그토록 바라던 소원은 숨쉰 오늘이 바라던 내일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헤이! 살아있어 행복해. 헤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오! 예.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거룩한 수업보다. 그래요. 자, 행복,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까요?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까요? 어떻게 하면? 네, 뭐가 행복일까요? 불행하지 않으면, 마음 편하면 행복일까요? 그래요. 이 책 혹시 읽으신 분 계시나요? 행복의 비밀이라는? 이 책을 보면은 미국의 20대 젊은이 268명을 90대 노인이 되기까지 관찰을 했대요. 75년에 걸친 관찰인데, 행복의 조건은 우리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흔히 부, 명예, 권력, 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그러니까 성숙한 방어 기제라 그러죠.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하고 47세까지 형성된, 보통 한 50대 이전에 형성된 인간관계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에서 중요 핵심은 뭘까요? 대인관계의 핵심은 소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소통을 말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하기 위해서도 제가 소통 전문가지만 이 그림을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부모의 애착관계, 0세부터 3세, 0세부터 7세. 왜 우리가 멀쩡하게 자랐는데 내가 왜 가슴에 바람이 불지? 이 바람은 뭐지? 느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예, 이때 돌아보면 애착관계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도 부모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중에 하나는 엄마가 너무 바쁘고 못 살아서 너를 묶어놓고 시장을 가고 뭘 팔러 갔다. 이 이야기를 너무 하니까 우리 동료 강사가 엄마, 난 너무 상처인데 그 이야기?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그런데 엄마는 또 그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요게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의 80%가 이루어졌구나 이런 걸 느껴요. 우리가 부모는 최초의 교사자. 아이가 재수없어 해도 어떻게 내가 저런 부모를 만났지 해도 바뀔 수도 바꿀 수도 없는 평생 담임 교사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지 않을까. 저 이 뒷모습을 보면은 이 뒷모습으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어떻게 듣고 자랐느냐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상당 부분 결정짓고 그래서 왜 우리가 잔소리 듣고 자란 아이가 잔소리값 한다고 그래요. 자, 뽀리는 맨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뽀리의 키는 반에서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항상 맨 뒷줄에 서야 했습니다. 뽀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뽀리는 맨 앞이 되었습니다. 생각은 바꾸기 나름입니다. 작은 것부터 생각을 한번 좀 바꿔볼까라는 의미에서 이 만화를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 우리가 상대를 볼 때 또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혹시 다르게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없을까라는 거죠. 정말 고집불통, 좀 끈기 있네. 건방지네. 뭐보다 자신감이 있구나. 너 어떻게 그렇게 산만하냐? 우리가 산만하다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 수도 있어요. 산만하다보다 굉장히 호기심이 많구나. 좀 달리 봐서 다른 용어를 써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무조건적인 긍정을 하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이런 의미로 이런 걸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제가 아까 결혼과 성 이래서 우리 모두한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입장에서 어떤 남자 스타일이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정말 주세요. 저는 리액션 그런 남자를 좋아해요. 나 오늘 술 안 먹었어 이랬을 때 정말 웬일이야 진짜 헐 이런 남자는 좀안 되고 내 단어로 돌려막기를 하더라도 내 단어로 생각을 해놓고 리액션으로 진짜야? 정말이야? 웬일이야? 헐 내 단어로 돌려막기를 해주셔도 싸울 일 절대 없어요. 더 말하지도 않는데요. 네 단어만 돌려막아도. 잠깐만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오늘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 소통에 대한 거는 짤막하게 할 거예요. 이것만은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저하고 이메일 주고받은 분들은 제 이메일이 그래요 그래라는 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 그냥 그래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그런데 잘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 맨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야. 내 기분의 대화도 내 상태에 따라서도 굉장히 잘 나올 때가 있고, 그죠? 네. 예,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볼게요. 연애 능력을 한번 평가해 볼게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걸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연애도 이제는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자, 연애 능력 평가 첫 번째 문제, 여성 추리 영역 문제입니다. 다음은 남녀의 대화 내용입니다. 오빠, 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무슨 일 있었는데? 부장님이 맨날 여자라고 무시하고 커피 식구로만 시키잖아.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원래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니잖니. 좀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너의 마음가짐부터 바꿔보는 거니까. 네, 잘 알았고 우리 헤어지자.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고 어떤 대답을 했어야 할까요? 어려운 문제인데요. 문제풀이를 해주실 정남동 원수희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성 추리 영역의 청남동 원수희입니다. 자, 우리 남성분들 여친의 투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맞죠? 이 투정 우리 잘못된 척하는 순간 뭐가 된다? 원숭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보세요.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렇게 투정 부리는데 눈치 없이 훈계를 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남녀간의 대화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가 이야기할 때 오빠 나 오늘 회사에서 이때 남자 뭐라 그래야 돼요? 부장님이랑 무시하고 막 커피 심부름 시키고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역시 내 말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어. 제가 여자친구와의 대화 준비를 했습니다. 나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짧게 그랬구나 오빠 나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 얘기는 뭡니까? 자신의 감정을 위로받고 싶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네가 그동안 회사에서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구나. 예, 그래요. 우리가 이런 수업들을 하다 보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라는 이제 케이스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보, 내가 아무래도 정말 재수 없어 박 부장 그 누구누구 새끼. 정말 내가 회사를 그만두든지 그러면 보통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 그리고 애들 앞에서 도구 새끼, 뭐 소새끼, 말새끼 욕 좀 그만해. 그런데 어디 뭐 술집 가면 어쩐다 그래요? 어머 오빠야를 누가 어떤 도구 새끼가 그럴 때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옳다 그러다보다 그냥 그 순간 뭐 하고 싶어요?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 거죠. 우린 너무 똑바름에 매여서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애니어그램을 하다 보면 내가 왜 그랬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애니어그램, TA, MBTI 통합으로 하다 보면 한 번쯤 통합적으로 공부를 해보셔요. 그러면 요 부분에선 요게 나의 모습 중에 하나구나. 여러 가지 뿔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간한테는. 그런데 요 모습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유형에서 이렇게 드러난다지 그게 정확하게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지금 미리 말을 하자면 전두환이가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하잖아요. 정의를 맨 처음 내세웠어요. 지나가던 뭐가 웃어요? 소가 웃을 일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정의 맞아요. 그 8번 유형들은 정의가 인간한테서 제1의 덕목이에요. 그러나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발현하는 정의가 다를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조금 이따 이제 그걸 할 건데. 자, 다시 한번 이제 저는 이제 다시 거꾸로 다음에 소통을 가서, 자, 한 번만 다시 우리 한번 그냥 익숙해, 언어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볼까요? 그래. 그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엄마, 팥으로 매주 쓰는 거 맞지?
아, 자, 예. 그래서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아, 누구야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생각했단 말이지. 바로 잡아줘야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언어, 소통을 잘 못 배우다 보면은 내 자신을 억압하는 소통을 배워요. 우리는 이 소통의 방법 중에서 나도 억압하지 않고 상대도 억압하지 않는 소통의 기술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자칫 아닌데 맞아 이건 소통의 정확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누구야 이거 바로 알려줄 것도 어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야 팥은 매주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지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주는 콩으로 쓰는 거란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대화가 사실은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회의석상에서도 어때요? 누구누구 이야기하면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저게 저러고요. 그러면 잘났어. 나도 알아 할 때도 있고 좀 불쾌할 때도 있죠. 그런데 누구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셨단 말이죠. 제 의견은, 제 느낌은 라고 앞에다가 한마디만 달아줘도 사실은 소통이 좀 원활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 이 정도만 잘해도 어떻겠나 싶어요. 그래서 당신 눈에는 그렇게 보였구나. 너 귀에는 이렇게 들렸구나. 너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보였구나. 우리 여시아문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보였구나. 이렇게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했구나. 요 세 마디만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 제가 생각에 대한 붓다의 생각이라 그래가지고요. 생각을 생각하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생각이 그 순간순간에 삶을 표출하고 생각은 언어, 감정, 행동, 표정, 기운, 파동으로 표출되어서 타인 및 세상과의 인연을 엮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창조해 간다라는 것들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영화 인셉션 혹시 보셨나요? 네, 인셉션을 잠깐 한번 제가 영화 감상문을 썼던 적이 있어요. 엔딩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스님들은 가장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게 너무 불교적이다 그랬고 이렇게 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게야말로 기독교적인 거다라고 말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혹시나 이 인셉션 안 보신 분요? 다 보셨어요? 예. 아무튼 저는 이제 전문적인 영화 평론가도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날 아들 독서 감상문을 생각하면서 이걸 썼어요. 아들이 독서 감상문에 뭐라고 썼냐면 누구나 인생의 역경은 있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자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점이 이어져 있길래 이 애가 좀 성숙해 가는구나, 성장해 가는구나 라고 했더니 점이 한참 이어지더니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의 독서 감상문을 보면서 한참을 웃었어요. 푸르름이 줄 수 있는 뒤집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남편과 이 영화를 보고 오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생각만큼 무서운 바이러스가 없다. 저는 이 영화의 결말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트위터에다가 장난을 한번 쳐봤어요. 왜 이런 시가 있죠. 자기 내 생각해? 아니 딴 년 생각. 예, 제가 이제 자기 꿈속에서도 내 생각만 하지 아니 주로 딴 년 생각. 꿈이다. 월요일부터 더 힘든 남편은 초저녁 잠이다. 꿈을 훔치고 있는데 겹겹에 자기 꿈속에 갇혀 있나 보다. 다행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꿈속의 꿈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스님도 여기 계시는데 제가 어려운 용어를 쓰진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꿈속에서도 의식이 있고 의식 저편에 잠재의식이 있고 잠재의식 뒤에도 뭐가 있어요? 무의식이 있다고 하죠. 예.
유식에서 말하는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혀, 촉, 생각이라는 6가지 식을 통해 나타나는 의식과 잠재의식인 말라식과 무의식인 아래아식까지 살짝 끌어당기면 더 복잡해질까? 우리가 흔히 무의식까지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비로소 깨달음의 경지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 타인이 무의식을 통해서 이 영화가 아니라 실제 내 꿈을 지배할 수 있다면 그 한계점은 어디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시 제가 칼 융으로 한번 돌아가 봤는데요. 칼 융은 집착하는 이기적인 나와 그리고 자기,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보편적인 나로서 구분을 했는데, 칼 융은 자기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자기란 당신들 모두입니다. 라는 일찍다 다즈길, 아마 여러분들은 이 문구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참 멋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영화에서 2가지 한번 결말을 끌어내 봤어요. 우리 흔히 무슨 질문을 많이 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생각은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다. 저는 이 영화에서 2가지를 끌어냈는데요.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냥, 교수님, 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누구? 나는 누구? 생각은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나는 네, 우리가 순간순간 고정된 건 없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내가 수시로 변하죠.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어찌됐든 저는 나는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드릴 겁니다. 우리는 제가 참 이게 잘 인용하는 건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온 거죠.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인데, 침대가 있는데 침대보다 길면은 잘라서 죽이고, 침대보다 사람이 작으면 늘려서 죽이고. 근데 우리가 어느덧 자신만의 견고한 틀이 나이가 들면서 혹시 더 견고해지지는 않는지,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 더 견고하지는 않는지, 오늘 나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성인들도 다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참 나는 변하지 않는데, 에고는 탐진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덩어리고, 그래서 약점 없는 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티끌보다도 작은 내 자신이 에고에 깃들여 가지고 우주를 내 방식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니어그램은 성격을 바꾸기 힘듭니다. 코스모스가 절대 갈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습관을 바꾸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성격을 표출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격이 뭐예요? 성격 하잖아요. 성격이 뭘까요? 여기 맞고 틀린 답 없어요. 성격. 저 성격 지랄만 해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성격. 사실은 이 성격이라는 게 내면 집착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내면 집착, 뭘 집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표출된 모습들이 성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고를 통한 출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죠. 생각한 것을, 아까 우리가 생각을 생각한다 그랬죠. 생각한 것을 뭘로 해요? 말로 하고,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육바라밀에 어긋나는 것은 최대한 생각에서 배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합니다. 내가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들과 이 공부의 공덕을 나누어서 다 함께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예. 혼수 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던 어떤 부인이 호련뜻 하늘로 올려져서 재판석 앞에 서 있게 됐습니다. 너는 누구냐? 한 목소리가 물었다. 저는 시장의 부인입니다. 하고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부인이냐고 묻지 않고 내가 누구냐고 물었다. 내 자녀의 어머니입니다. 누구의 어머니냐고 묻지 않고 누구냐고 물었다. 교사입니다.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고 누구냐고 물었다. 그렇게 문답은 계속되고 있었다. 부인이 무슨 대답을 하던지 간에 내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는 만족할 만한 대답이 못 되는 것 같았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종교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고 내가 누구냐고 물었다. 저는 매일 교회에 나갔고 항상 가난한 이를 도왔습니다. 무엇을 했냐고 묻지 않고 누구냐고 물었다. 예, 부인은 그 시험에 떨어진 것이 분명했다. 지상으로 되돌려 보내졌으니까. 병에서 회복되자 부인은 자기가 누구인지 찾았고 그리고 그 결심은 모든 것이 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할 애니어그램이라는 거는 애니어라는 거는 9가지로 이루어진 인간 유형과 유형들을 연관성 있는 것들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도형입니다. 애니어 9, 그라모스 무게 점 9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이라는 뜻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본 과정만 몇 시간? 30시간. 그 다음에 심화 과정 30시간. 한 90시간은 해야 이거구나 라는 것들이 조금 감이 잡힐 거예요. 뭐 이거 필요 없어요. 아마 2500년 전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게 이제 시작됐고 수피파, 신비주의 수도승에 의해서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애니어그램의 이 상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재가 없으니까 이게 정말 주옥 같은 말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원은 뭐라고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원 그러면 보통 통합을 이야기하죠. 우주의 만다라, 통합. 그리고 부처가 증험한 것을 나타낸 그림이고, 자, 명상의 출발점이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불법승, 그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천지인, 그리고 성부, 성자, 성신. 그러죠. 보통 이 우주의 3가지 기운은 조화와 균형을 말하고, 우리 역학한다 그러죠. 우리의 애니어그램도 변화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번호가 의식의 흐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본질을 회복 구현하려는 의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변화무쌍하게 생성과 소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자, 뭔지는 몰라. 그런데 1은 완벽함이라 그랬고, 2는 사랑이라 그랬고, 3은 성취, 4 창조, 5 지혜, 6 충실, 7 행복, 8 정의, 9 평화라 그랬는데, 이제 내 번호가 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죠. 자, 그런데 이 번호가 평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 본질로서는 다 괜찮은데 갈등을 회피하게 되고,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독선이나 분노로 흐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천천히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인간들은 이 9가지를 본질로 선물로서 누구나 다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가 타고난 이 기질이 사랑인데 이것을 집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 집착 때문에 사랑, 2번이 사랑이고 자비고 이러면 너무나 괜찮잖아요. 그런데 사랑에 집착하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후천적 환경에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강화된 성격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에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자신의 유형을 찾을 때는 부정적인 면, 좋지 않은 면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와 정직성이 필요하고요. 외견상 똑같은 행동을 할 때도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냐를 분별해야 된다. 3번, 애니어그램 3번도 일중독이고 1번도 일중독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3번의 일중독은 성공하기 위해서 일중독이고 1번의 일중독은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일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외견상 똑같은 행동이지만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냐를 분별해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번호도 다른 번호보다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